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대문 구민 여러분, 신북자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하는 유덕열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에도 시간을 내시어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민경욱입니다. 1년 이상 지속되는 코로나19로 힘겹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구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은 구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한천로 37길 산책로 조성사업 늦어지는 사업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답심리 공원과 연결된 산책로 입구를 꽃과 나무 쉼터가 어우러진 소규모 정원 같은 아름다운 길을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심리적 안정감과 소통의 장으로 제공하고자 발굴한 사업이 마냥 늦어짐에 애석함을 전하며 빠른 시일에 공사를 하여 주민의 편의 제공을 바라는 바입니다. 20년도 지난해에 공사 착공하려다 부족한 부분 보완해서 착공하려고 사고 의월시키면서 이구 옹벽의 미관 향상과 범죄 예방을 위한 경관 조형물 벽화 설치 예산도 어렵게 확보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당초 추진 계획으로는 5월 기준으로 도시계획시설 변경 도로 공공공사 추진, 6월에 공사 실지 착공, 8월에 준공으로 하겠다고 하였으나 실제 사업이 지연되면서 공사 착공조차도 못 돌아가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전하며 이토록 사업이 지연되는 이유를 묻고 싶었으나 일 잘하는 동대문구 공원녹지가에서 당초 추진 계획보다 앞서서 착공을 시작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년 장마가 오기 전에 예정대로 착공 및 준공을 완료하여 산책로 환경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산책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둘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답신이 내미안 엘파인 아파트 통학로 개설 정비입니다. 인도 설치를 위한 지역 예산 2천만 원을 지난해 편성하였으나 이 또한 지지부진하게 차일피일 시간이 지연되는 안타까움에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내미안 엘파인 아파트 입구에 배붕초등학교까지 어린이 주 이동 경로인 통학로로서 활용되고 있으나 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어린이 등 보행자와 차량의 접촉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기존 도시계획시설 녹지상에 도시계획시설 도로를 중복 결정 후 보도를 조성하여 입주민들에게 안전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개설 정비가 늦어지고 이 또한 차일피일 미뤄지는 상황이 답답하던 차 공원녹지가에서는 이미 수목 이전 공사를 하였습니다. 4월 20일 해당과 팀장님과 현장에를 다녀왔습니다. 하루빨리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통학로를 개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472세대가 입주하여 살고 있는 공동주택 아파트 정문 앞에 보행자를 위한 보도 없이 10여 년이 지나도록 시정이 안 되면서 주민들이 오랜 수건 사업인 인도 설치 착공에 본 의원도 마음이 설레기도 합니다. 차량 통행보다 사람 보행이 우선시 되어야 함에도 지금 이 시간에도 차량과 함께 위험을 무릅쓰고 긴장 속에 주민과 어린 아이들이 등하교를 하며 보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 11월 1일에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중재로 민원인 대표, 동대문구청장님, 관계자 공무원, 한국전력공사, 동대문경찰서, 국민권익위원회, 주민 200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협약식을 한 바 지켜보는 주민들에게는 희망이 생기고 인도가 생긴다는 기쁨에 어린아이들이 구청장 할아버지께 감사하다는 손글씨에 그림 엿서들을 단지 내에 걸고 감사하다는 현수막을 걸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희망에도 2020년이 지나고 금년 2021년 4월 말경인데도 아무런 진척이 없이 이제 와서 구의 의견청취 또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하니 지켜보는 본의원이나 주민들이 답답하기만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하루빨리 엘파인 아파트 통학로인 보도를 설치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산책로 조성 사업과 인도 설치 사업이 조속히 완공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은
중랑천 제방 벚꽃길 북카페 개선점에 대해 질문합니다. 지난해 예결위 때 기간제 근로자는 인건비 문제로 정리가 되어 카페 운영자가 운영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0년 3월 19일 최고가 낙찰가로 입찰을 하다 보니 일부 장안 사거리 커피 매장보다 음료값이 비싸다는 민원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탁업체를 선정할 때 선정 기준이 최고 가격에 준하다 보니 당연히 음료값이 비쌀 수밖에 없으니 고스란히 그 몫은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 몫은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이용되는 카페의 음료, 커피 가격이 부담이 없으면 해서 다음 계약 시에는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카페에서는 흔하게 많이 이용하는 아메리카노 2,200원, 2,500원입니다. 사진을 보시고 가격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장안 사거리나 일부 커피 전문점에서도 보편적으로 1,500원입니다. 물론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믹스커피 1,000원짜리도 있지만은 주민들이 1,500원에 맞춰 달라고들 하십니다. 지금은 계약기간이라 어쩔 수 없다 하며 다음에 반영토록 해보겠다며 답변을 정리하지만 계약기간이 금년 5월 11일까지 1년이 종료되지만 코로나로 인해 계약기간 연장으로 금년 10월 11일까지 153일이 연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대문구 구민을 상대로 하는 휴식 문화 공간으로 운영하는 카페가 구민이 볼 때 영리적인 성향을 띠어서 가장 안타까운 현실로 비추어지기도 하여 아쉽습니다. 가능하면 연장 기간부터라도 반드시 음료 커피값을 인하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어렵다면 재계약 시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북카페 수탁자 선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 구민의 휴식과 편의를 위해서 설치하고 운영하는 북카페를 동대문구 구민이 우선 입찰하고 계약 조건의 최우선 선정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대문구 거주 1년 이상이라든지 기준과 원칙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대문구 구민이 우선되는 자격 조건의 입찰 기준을 두고 동대문구 구민의 신청이 없을 시 타구 주민에게 차선책으로 기회를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입찰자가 총 16명이라고 하는데 16명 속에 동대문구 우리구 구민이 없었는지 또는 최고가 입찰 기준을 우선시한 건지 동대문구 구민 우선 기준이 없다 보니 타구 도봉구 사람이 수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동대문구 주민에게 우선권을 줄 수 없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구 공유재산에 이탁이 되었든 우리 구 구민이 일자리 해소가 되었든 또한 소상공인이 되었든 우리 구민에게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 생각하는데 단지 해당 부서에서는 본의원과 생각이 다르신 건지요. 최고가 낙찰자의 장점도 있으나 부정적인 측면에서 볼 때 서비스 질이 떨어지거나 주민에게 가격을 높게 하기도 합니다. 최고가 낙찰 방식으로 인해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숙고하여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비단 벚꽃로 북카페만이 아니라 숲속도서관 카페, 구회 등등의 카페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수탁자 선정 시 입찰 가격만 평가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법에도 문제가 없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이어서 시설물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벚꽃길 북카페는 차 한 잔의 여유를 만끽하며 힐링할 수 있는 동대문구의 명소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동대문 구민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북카페와 벚꽃로를 산책하였을 것입니다. 벚꽃 개화 시기에는 아름답게 핀 벚꽃길에서 코로나도 잊은 채 온 가족이 함께 나와 산책하며 또는 운동을 하면서 공간을 이용하는데 정말 자리가 없어서 공간이 협소해서 아름다운 불편함이라 말해도 과언은 아닐 정도의 인파가 많았습니다. 구민들이 북카페와 어르신 쉼터를 너무 좋아하고 흐뭇해합니다. 개장 시기에 맞춰서 문화관광가에서는 포토존 운영, 야간 조명시설, 야외 갤러리, 사진 공모전 등을 설치하여 장안 벚꽃길을 산책하는 지역 주민들에게 비대면으로 즐길 수 있는
눈으로 즐기면서 힐링이 배가 되었다는 좋은 평가 칭찬이 많았습니다. 개선점으로는 북카페 전면 위에 빈 공간에 LED 시계 설치와 금형 어닝 설치권으로 300만원 확보된 예산으로 어닝 설치 바랍니다. 비가 와도 이용 주민이 불편함이 없고 시야가 확보되는 투명 어닝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5월 8일에 개장하여 1년도 채 안 되었는데 눈비를 맞아서 데크도 부식이 되어가고 있으니 데크 부식도 막을 겸 설치 부탁드립니다. 북카페 뒤편으로는 도로 방향, 주민이 보는 방향 카페 컨테이너 박스에 북카페에 맞는 아름다운 그림이나 사진으로 정경 풍경을 한 폭의 그림이나 사진으로 꾸며보면 어떨까도 제안해봅니다. 마지막으로 벚꽃길 어르신 쉼터 비가림막 설치를 요청합니다. 중랑천 제방 산책로에 기존에 있던 장기 쉼터 공간이 협소하고 명칭도 없었는데 목재 데크 등을 설치하여 공간을 확장 조성하고 새 단장을 하면서 벚꽃로 어르신 쉼터라는 명칭도 정하고 많은 인원이 쾌적한 환경에서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야외 테이블, 의자 등을 설치하였으나 비가림막이 설치되지 않아 보니오니 비오는 날 쉼터에 올라가 보니 전체적으로 비가 들이쳐서 테이블, 의자 등이 흠뻑 젖어 사용을 못하는 실정이 아쉬웠습니다. 어르신들이 자체적으로 방역수칙을 잘 지키며 운영하고 사용하고 있음에 이용하는 주민들에게도 감사함을 전합니다. 이용하는 주민들이 이구동성으로 동대문구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이런 공간을 마련해 주심에 감사하다는 말씀도 잊지 말고 전해달라고들 하십니다. 인근에 사는 본의원도 북카페나 어르신 쉼터를 이용하는 주민을 보면서 정말 동대문구는 이런 명품의 거리와 휴식 공간이 있어 축복받은 동네이구나 생각합니다. 또는 주민들로부터 많이 듣기도 합니다. 욕심을 부려본다면 장평교 부근에 위치한 휴식 공간이나 어르신 쉼터를 장안교나 겸재교 부근에도 설치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아울러 구청장님께 제안합니다. 주민을 위한 쉼터, 공간 활용으로 바쁜 도시 생활 속에서 주민들이 여유를 즐기고 힐링을 할 수 있다면 최고의 선물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구청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경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심이동 한천로 37길 산책로 조성 사업이 왜 지연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산책로는 원래 도로입니다. 도로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공원을 만들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하죠. 그래서 도로에다가 공원을 만들려고 보니까 도시계획 변경도 해야 되고 위반도 해야 되고 등등 여러 가지 주민들의 또 공람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가 있어서 조금 기한이 그런 수년이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공원업체에서는 차질 없이 빠른 시간 내에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레미안 엘파이나 아파트 앞 통학로 일부 기관의 보도 설치가 지연된 이유 말씀을 하셨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레미안 아파트 이 앞에 있는 통학로가 아니고 레미안 아파트 안에 있는 녹지 공간에 이제 인도를 만들어 달라. 애초에 이 레미안 아파트 공사를 할 때에 녹지는 조성을 했는데 인도를 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오래 살다 보니까 불편해서 여기다 이제 도로를 만들어 달라 국민권익위원회 이제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이제 신청을 했죠. 그래서 권익위원회에서 조정을 하기를 구청과 한정히 해라 그러는데 이게 이제 녹지 공간이다 보니까 이것을 우리가 도로로 바꾸려고 했더니 바꾸지 말고 녹지 공간에다가 같이 공동 조명도를 같이 해라. 그래서 이런 절차와 과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청이 관리하고 있는
엘파인 아파트 앞에 도로가 아니고 엘파인 아파트 내의 녹지 공간인데 주민들이 쓰다 보니까 인도가 없는데 그 녹지 공간에 도로를 하나 내서 같이 쓰도록 하자. 이러다 보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그런 시설들을 결정하고 이러는 과정에 좀 필수적인 그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지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한전주를 이설하고 또 경찰의 마지막 또 인도는 또 심의를 거쳐야 되니까 빠른 시간 내에 공사를 마무리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충량청 벚꽃길 북카페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북카페가 신축되기까지 과정들을 의원님들이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사실은 좀 일찍 조금 더 크게 하려고 여러 번 노력을 했었으나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지연이 되고 공사비가 줄어들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또 다시 추가 예산을 편성해서 또 어닝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 이런 불편함이 지금 따르고 있어서 그런 것들은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앞으로 더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왜 동대문 구민에게 운영을 하도록 안 하느냐, 또 왜 최고 입찰을 하느냐, 또 왜 가격이 좀 비싸냐 그런데 이것은 저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과 시행령에 딱 그렇게 못이 박아져 있습니다. 동대문 구민에게만 특혜를 줄 수가 없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입찰은 항상 최고가를 원칙으로 한다. 이게 딱 못이 박아져 있어서 이것은 누구도 이 법과 시행령을 거치기 전에는 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민경 의원님 말씀처럼 이런 시설이니까 동대문 구민이 운영했으면 좋겠고 또 뭐 이렇게 최고 입찰제가 아니고 좀 적당히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법이 그렇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했고 다만 이제 가격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조항에도 얼마를 받으라 이런 조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부청 뒤에 있는 용두문화복지센터라든지 대봉산 숲속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데 가격을 거의 동일하게 해서 주변의 시세하고 거의 맞도록 그러니까 주변 일반 상가에 비해서는 저렴하게 아주 저렴하게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이라든지 또 서민들에게는 부담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관리 공단을 통해서 가격을 조금 더 인하할 수 있도록 좀 권고를 해보도록 그렇게는 하겠습니다. 다만 금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기간 동안 지금 영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영업을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기한을 연장하거나 안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보상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아까 그 어르신 쉼터에 저희들이 이제 거기서 늘 어르신들이 많이 나오셔서 쉼터를 하나 만들기는 만들고 보완을 했는데 또 비가 들치다 보니까 좀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빠른 시간 내에 그런 비가 할인목을 좀 설치를 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요즘 노령화 시대에 이런 어르신들의 쉼터가 많이 부족하고 또 외부로 많이 못 나가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하나 정도는 최소한도 더 필요할 것 같다. 나머지 여러 가지 휴가 공간에도 가령 청량리 홍릉공이라든지 나머지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금 시설을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고 있는데 이 어르신 쉼터는 저희가 저쪽에 이제 그 밑쪽으로 그러니까 이쪽 아래쪽인데 저쪽 위쪽으로 식용동, 장안동 이쪽으로 화장실 인근에 왜냐하면 그 화장실 어르신 쉼터를 만들다 보면 또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멀지 않는 곳에 쉼터를 하나 정도 더 만들려고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이번 추경에도 아마 예산을 올렸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북카페를 하나 더 증설하냐 안 하냐 하는 문제는 여러 번 저희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북카페를 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죠. 국토부로부터 승인이 안 떨어지기 때문에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제 방에 북카페가 있는 게 아니고 제 방 밑에 인도의 위에 이렇게
기둥을 세워서 지금 하는 그런 편법을 써서 좀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어서 하나를 더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을 고민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그 식영동의 행복주택이 7월 달에 입주를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거기에 편의시설이 1, 2, 3층이 있는데 원래 주민들께서 도서관을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 인근에 학교가 8개 학교가 있는데 도서관 수요가 그렇게 많을 것 같지가 않아서 도서관 전용 공간은 3층으로 하고 2층에는 어린이 키움센터라든지 육아방을 하기도 하고 그 1층을 북카페형 이런 그 쉼터로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도 쓰시면서 그 뚝방길을 오고 가는 우리 구민들께서 그거를 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가면서 이제 그렇게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북카페를 하나 더 만드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서는 저희가 더 계획을 세우지 않고, 다만 어르신 쉼터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경을 편성해서 금년 가을 중에는 꼭 하나를 더 만들도록 하겠고, 아무래도 이제 이쪽에 장안동 이때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이 있는데 이문동 희경지구에 항상 시설이 좀 부족해서 하나를 더 만드는 것을 여러 번 검토를 했으나 희경동에 있는 그 행복주택의 그 편의시설에 1층을 북카페로 해서 거기에 있는 주민들 또 뚝방길을 산책하는 그런 구민들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이렇게 도입을 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